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 글의 소재는 정신병원입니다. 제가 너무 무덤덤하게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셨나요? 막 이렇게 일상적인 소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주변에 우리가 정신병원에 다녀오신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일상에서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정신적으로 다 건강하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아, 왜 같이 물고 늘어지냐고요? 저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병, 질병, 면역, 의학, 그리고 이제 두뇌, 신경학,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계속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올리버 섹스의 글을 읽다가 정신병원에 관련된 글이 하나 있어서 좀 재밌게 읽어봤습니다. 정신병원의 역사에 대해서 쓴 되게 짤막한 글이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가만히 좀 반출해 보니까 제 인생에서도 정신병원과 관련된 짤막한 어떤 에피소드?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정신병원을 가본 건 아니고. 여러분 혹시 국립정신건강센터라고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들어본다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서울이잖아요. 그죠? 용산구, 중구, 왼쪽이 마포구, 성동구가 이렇게 있고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광진구 아세요, 여러분? 광진구? 아차산, 중곡역. 맞아요, 맞아요. 여기 중곡동에 가면은 대원외고라고 있거든요. 어머, 제가 나온 고등학교네요. 그죠? 제가 요쯤에 살았어요. 여기 요쯤에. 학교 다닐 때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 좀 전세를 들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처에 있는 여긴가 어딘가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 쪽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시설이 있는데 철조망도 되어 있고 굉장히 음산하고 시멘트 벽이 쫙 무슨 감옥도 아닌데 사람들이 정신병원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기 이제 이쪽 대원외고 쪽이 이쪽이 산이다 보니까 높잖아요. 높으니까 저기가 뭐 하는 곳인가 하고 막 열심히 꼰지발 서가지고 막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꼰지발을 서서 본다고 해서 보일 리도 없겠지만 그래서 멀리서 봤는데 아주 푸른 막 잔디가 있고 어떤 그 환자복을 입고 있는 여러 아저씨들이 줄지어서 서로 앞에 사람 잡고서 막 이렇게 행렬을 이렇게 이루면서 이렇게 걸어갔고 띄엄띄엄 간호사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건물 가까이 가가지고 그 시멘트 틈 사이에 나 있는 조그만 구멍으로 안에 뭐가 있나 하고 막 봤는데 역시 아무도 없고 어떤 사람의 눈이 아니 없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뒤늦게 찾아본 거죠. 국립정신건강센터. 제 과거의 기억이 맞구나. 그죠? 정신병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정신병원이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이게 적절한 이게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동물원하고 약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동물원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생에 살아야 될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구경거리로 전락을 한 게 동물원 아니야, 기본적인 게. 근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희귀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동물원에서 이게 좀 약간 뭐랄까 예전처럼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막
비좁은 데 막 집어넣고 막 억지로 우겨넣고 막 기르고 막 구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터전을 잘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동물원이 동물의 복지에 기여하지 않느냐, 뭐 이런 반론이 있거든요. 동물원만 제대로 관리를 해준다면. 인간이 자연의 영역으로 막 파고들어서 동물이 점점 자신들의 어떤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는 마당에 거꾸로 동물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좀 전환한다면 좀 낫지 않나, 괜찮지 않나,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약간 솔직히 이제 정신병원에 약간 좀 적용을 시켜본다면, 정신병원이 무조건 안 좋고 가려져야 되고 숨겨져야만 되는 곳일까? 오히려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공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관점을 약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상식적으로 무조건 정신병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런 긍정적인 면도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든 글이었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셈 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올리버스는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institutionalization 이란 말이 나옵니다. DE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관, 어떤 시설, 근데 어떻게 시설 속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과연 이렇게 시설 속에다가 정신병원에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었더니 안 좋은 거 아니야? 탈시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1960년대에는 트리클, 똑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 근데 1980년대 즈음이 되었을 땐 홍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가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그죠? 뭐가 그것이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탈시설화가 무조건, 아니 시설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안 좋은 분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죠? 길거리에 보면은 사이코틱스가 있어요, 그죠? 큰 따옴표 붙여놨어요. 사이드웍에 있는 사이코틱스,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엄청난 그 노숙자들, 큰 도시에 아직도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stock evidence, 아주 딱 드러나는 증거라는 거야. No city had an adequate network. 어떠한 도시도 충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못하다. Psychiatric clinics, halfway houses, 그러니까 중도에 약간 거쳐서 가는 어떤 공간들, 바로 사회로 진입하기 힘드니까 중간에 뭔가 있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노숙자분들이 중간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는 the infrastructure to deal with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patients who had been turned away from the remaining state hospitals. 탈시설화를 해버리면 기존의 시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사회에 바로 나와버리는 거 아니야, 그죠? 대부분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또 언저리에서 방황을 하거나 더 안 좋았겠죠. 기껏해야 남아있었던 구경병원에서 돌려보내어진, 뭐라고요? 더 이상 여기선 정신병 시설이 아니라고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네요, 그죠? 이런 수십만 명의 환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을 하겠죠. 이제 이게 가장 단적인 어떤 증거였다는 거예요. 탈시설화 운동? 굉장히 이상적인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죠? 그렇구나. 이제 이런 탈시설화 운동을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겠죠. 보세요.
the antipsychotic medications. 그렇죠. 바로 이런 탈시설화의 어떤 그 웨이브를 갖다가 usher in 했었던 이런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 종종 결국 모임이 입증되었대요. Much less miraculous than originally hoped. 처음에 희망했었던 것보다, 처음에는 굉장히 miraculous, 기적과도 같은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굉장히 miraculous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약물들이요, 어떤 정신병의 플러스 증상들을 그래 줄여줄 수는 있을 거야.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겠죠. 스키조프레니아가 이제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가장 이 정신분열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뭡니까? 환상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딜루전, 망상이죠. 뭐 누가 칼을 들고 날 죽이려고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잠깐만, 우리나라에서도 저번에 어디 도시에서 조현병 환자가 이렇게 방치돼가지고 사람들 막 살해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약물 치료가 분명히 이런 증상은 완화시켜줘. 하지만 they did little for the negative symptoms. 마이너스 증상들에는 별로 해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증상이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런 정신병의 증상으로 되게 뭔가 이렇게 아파시, 냉담, 뭔가 감정이 없는 거예요. 되게 패시버티, 되게 막 반응이 없어요. 소극성, 그죠? 그 다음에 동기도 없고 뭘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타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되게 딸리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증상이 솔직히 이런 증상보다 더 사람을 갖다가 디스에이블링하게 만드는 증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올리버 섹스의 주장입니다. 실로 이런 antipsychotic drugs는 에너지와 바이탈리티, 어떤 활력, 이런 것들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야. 먹으면 안 좋아.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아파시를 갖다가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물을 먹었는데 장애가 오는데 거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파킨슨병이라든지 타디브 디스키네지아라는 게, 아무튼 이 키네틱이라는 게 운동과 관련된 단어잖아요. 이게 디스니까 없어지는 거죠. 뒤늦게, 나중에 한참 뒤에 뭐 약을 먹고 나서 뒤늦게 탈디브, 운동 능력이 막 떨어지는 거겠죠. 이것이 지속이 될 수가 있더라. 수년 동안. 그 약물 치료가 중단된 이후 몇 년 뒤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런 내용이 참 재밌었는데, 환자들이요, 자신의 이런 정신병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정신병이라는 게 자신의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였거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이런 세계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게 이런 정신병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정신병과 애써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야, 환자들이. 아니, 이건 난데, 이건 나의 모습인데, 뭐 이랬다는 거죠. 난 낫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거야. 난 이게 좋아요, 이 상태가. 이런 환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자들이나 그런 상태를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겠네. 정신병. 따라서 it was common, 흔했다. 환자들이 이런 정신병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물, 그들이 처방받았었던 이런 것을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게 흔했다는 거예요. 안 먹더라는 거예요. thus 따라서 이런 약을 받았고 이제 discharge, 너 나가세요. 이제 정신병원 여기 문 닫을 거예요. 퇴원하세요. 했었던 많은 환자들이 수주 뒤에, 수개월 뒤에 다시 입원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나는 수십 명의 그런 환자들을 보았었다. 여기서 I라는 게 그 올리브 섹스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 중에 다수는 이분도 이런 병원에서 일을 했단 말이야.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거야. 브롱스 스테이트, 여기 정신병원은 뭐 유쾌한 뭐 어떤 피크닉은 아니에요. 그죠? 재밌고 즐거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starving, 굶주리고 되게 막 추워서 오돌오돌 떨면서 길거리에서, 아니면은 마워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신천? 아니면 홍대? 홍대는 아니겠다. 신림? 이런 동네겠죠? 이런 동네에서 칼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정신병원에 있는 게. 병원이라는 것이 보호와 안전을 갖다가 제공했다. 그리고 이 보호와 안전, 보호소, 안전한 장소,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어사일럼이죠. 어사일럼. 그죠? 이 어사일럼이라는 단어가 정신병원 보통 많이 가리키는 곳이죠. 그죠?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990년대가 되었을 때 매우 분명해졌대요. 우리가 너무 과잉으로 했네. 오버리액트 했네. 우리가 너무 심하게 이런 국영 병원들을 갖다가 너무 완전히 그냥 한꺼번에 폐쇄시켜버렸네. 이런 게 너무 빨리 급속히 진행이 되었네. 어떤 적절한 어떤 대안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그죠? 이런 나라에서 운영하던 이런 병원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홀셀, 전면적인 폐쇄가 아니었다는 거야. 단지 픽싱, 개선. 부족한 게 있으면 고쳐나갔으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정신병원들에. 너무 병원이 적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이 들어차 있는 거야. 그럼 병원을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Dealing with overcrowding. 그 다음에 환자들에 비해서 거기서 일하는 뭐 의사나 간호사나 직원분들이 너무 적어. 그거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Understaffing, 이런 문제. 아니면은 뭐 방치를 한다든지, negligence. 아니면은 막 말 안 한다고 막 때리고 묶어두고 이런 어떤 잔혹한 행위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쪽으로 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병원 전체를 갖다가 문 닫게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이런 화학적인 접근법, 약물 치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까먹었다. 뭘 까먹었다? 이런 어사일럼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한 측면들, 그죠? 긍정적인 측면들. 어쩌면 우리는 느꼈던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것들 너무 그거 하는데 돈이 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것들에 돈 내는 게 좀 아까웠겠죠. 돈 쓰는 게. 얼마나 그런 정신병원들 보면 넓어요, 공간이. 그죠? 그다음 그들만의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센스도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서 단순 노동을 시키는데 그 단순 노동을 시키는 거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 글에 따르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워크 앤 플레이의 어떤 장소.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 직업적인 기술을 점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장소기도 하다는 거죠. Safe haven, the state hospitals were equipped to provide.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이런 어사일럼들의 잃어버린 어떤 장점들, 미덕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 그 자체보다도 정신병자들에 대한 사회의 어떤 시선, 사회에서 다루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올리버 섹스의 글이었는데, 평상시에 뭐 올리버 섹스의 글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